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7월 17일 제한절이죠. 그래서 제한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이제 8.15 광복부터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업로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가 있으시면,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는 188쪽입니다.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 첫 번째, 두 번째 책 중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네. 5월 10일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보통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는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선거 투표율은 95%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이 58%가 비교해보면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대단했어요. 네, 95% 대단한 거죠. 네, 보통 선거, 네, 총선거 5월 10일 총선거, 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직접 정한단 말이요. 그로써 세상 참 좋아졌지. 어서 투표하러 갑시다. 네.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국회를 만들 법헌 자를 써서 제헌국회라고 부르지. 제헌국회는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뜻을 계승한 거야. 네, 현재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뽑혔고요. 이때는 지금처럼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반장 선거에도 반장, 부반장 있듯이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초대 부통령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의 이시영이 당선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입니다. 네. 자세히 볼까요? 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네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곧 내각을 조직하고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제헌국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7월 17일에 공포했는데 이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네. 이때 만들어진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산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법을 통해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확히 3년 만인 1948년, 그죠? 1945년에서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재헌국회는 그동안 미뤄왔던 친일파 청산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요. 1948년 9월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친일파를 청산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대요. 친일파는 미 군정 때 다시 고용되어서 그저 미군이 다시 도망갔던 출근하자마자 출근도 뭐 안하고 도망갔던 친일파 경찰 이런 사람들 다시 고용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찰과 관료 등 사회 각 주요 계층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반면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친일 행위를 했던 경찰 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는 계획까지 있었대요. 이 계획은 미리 발각되어 무산되었지만 반민특위는 여러 방해에 부딪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요. 자, 그림을 볼까요? 날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자. 몹시도 부끄럽구나. 어서 갑시다. 친일하더니 꼴 좋네. 이렇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친일파가 이렇게 조사하러 가는 길인데요. 또 다시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고용되어서 또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자, 나쁜 계획을. 그래서 좀 이게 단점이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식민지일 때 친일파들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 공무원을 다시 썼다는 거죠. 다시 채용했죠. 친일파, 친미파. 있습니다. 지금 그 7월 17일 제헌절, 제헌 국회에 관한 글입니다.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었다. 헌법은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은 여러 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바탕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이 공포되기까지 2달여 동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로서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며 누구나 투표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약 740만 명이 투표한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뽑힌 2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은 최초의 국회를 구성하였다. 5월 31일 월요일 아침 국회의사당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국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948년 7월 1일에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해서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헌법을 제정했으니 이제 국회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의 기틀이 되는 수많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법들을 제정할지 눈여겨보자.